달콤하지만 위험한 혈당 롤러코스터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머리가 살짝 무겁습니다. 전날 저녁에는 분명 밥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아침 혈당이 들쭉날쭉해져서 몸이 무겁게 느껴지지요. 밥 한 공기, 빵 한 조각, 심지어는 과일 몇 쪽만으로도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어느새 다시 뚝 떨어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순간순간 몸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혈관과 신경을 더 크게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은 게 문제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급격한 오르내림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높은 산을 한번 오르는 것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무릎에 더 부담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지요. 계속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반복되면 탄력이 점점 떨어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을 때보다 오히려 들쭉날쭉할 때 피로감이 심하고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다루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같은 밥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혈당이 요동칩니다. 또 의학적으로 아직 논쟁이 있는 부분이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혈당 변동성이 크면 치매 발병 위험이 더 올라간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혈당 관리가 단순히 당뇨병 예방을 넘어서 뇌 건강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는 없는데요.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밀려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혈당 검사를 해보니까 밥 먹은 직후에는 200 가까이 올라가고 2시간 뒤에는 90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그분은 사실 당뇨병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혈당의 출렁임이 너무 심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안정시켜주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에 좋은 음식 하면 흔히 현미밥이나 고구마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호박씨 같은 작은 음식에도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호박씨는 크기는 작아도 우리 몸이 혈당을 다루는 방식을 차분하게 바꿔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양소들의 힘이 숨어 있지요. 마그네슘, 단백질, 섬유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들이 작은 알갱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혈당을 출렁이지 않게 붙잡아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호박씨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한 줌 정도를 꾸준히 챙기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큰 수술이나 약물처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작은 씨앗이 조용히 몸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매일 겪는 피곤함, 무기력, 집중력 저하가 사실은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바로 그 작은 호박씨가 어떻게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박씨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들여다볼까요? 호박씨의 작은 알맹이 속 큰 비밀. 손바닥 위에 놓인 호박씨 한 줌을 떠올려 보세요. 크기는 작고 색깔도 단순합니다. 흔히 간식처럼 무심코 먹는 씨앗이지만 그 속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큰 변화를 만드는 알맹이인 셈이죠. 호박씨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미량 영양소와 필수 성분들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은 인슐린의 분비와 작용에 깊이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당이 쉽게 출렁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한국 어르신들은 채소나 견과류 섭취가 적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호박씨는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박씨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혈당이 올라갈 때 단백질이 함께 소화되면 위장관에서 음식이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그 덕분에 혈당이 급하게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호박씨의 단백질은 혈당의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호박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기름기 하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오히려 혈관과 혈당 관리에 꼭 필요합니다. 호박씨 속에 오메가6 지방산과 소량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뇨 전 단계였는데 늘 피곤하고 식후 졸음이 심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약을 쓰기에는 이르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기가 어려워 고민하셨죠. 제가 소량의 호박씨를 간식으로 권해드렸는데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밥 먹고 나면 늘 졸렸는데 요즘은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수치가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니었지만 생활의 질이 달라진 것이죠. 물론 의학계에서는 호박씨가 직접 혈당을 낮춘다는 주장에는 아직 이견이 있습니다. 호박씨가 약처럼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진 것은 호박씨가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것이죠. 또 하나 문화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호박씨를 간식이나 제과에 뿌려 먹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약재처럼 쓰였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는 호박씨 기름을 녹색금이라고 부르며 혈관 건강과 소화에 좋은 식품으로 오랫동안 애용해 왔습니다.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먹어온 지혜가 이제 현대의학으로 검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작은 씨앗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어? 하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거대한 치료제보다도 일상에서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호박씨 한 줌,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곡선을 한결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마그네슘의 역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뼈 건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혈당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마그네슘, 혈당을 지휘하는 숨은 지휘자. 여러분이 호박씨를 한 줌 드실 때 가장 크게 얻는 보물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그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이나 철분은 챙기면서도 마그네슘은 소홀히 하시지요. 하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서 마그네슘은 혈당을 다루는 숨은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체는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세포문을 두드릴 때 열쇠처럼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마그네슘이 있어야 인슐린이 제대로 문을 열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인슐린은 문을 열려고 열심히 두드리지만 자물쇠가 잘 안 돌아갑니다. 결국 혈당은 피 속에 떠다니고 세포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지요. 이 상태가 오래되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고 당뇨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 노년층에서 마그네슘 부족이 의외로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흰쌀밥 위주의 식사, 채소 섭취 감소, 그리고 견과류 섭취 부족 때문입니다.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거의 사라지고 빵이나 면 같은 가공 탄수화물도 마그네슘이 적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족해지는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30% 이상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직 모든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그네슘이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의사들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당뇨 환자의 보조 치료로 쓰기도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자연식품에서 얻기를 권합니다. 그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호박씨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늘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아 걱정이 많으셨지요. 그런데 검사 결과 혈당은 높지 않았지만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하한선보다 낮았습니다. 제가 호박씨를 포함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권했고 2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혈당 수치가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피로감이 줄고 식후 졸음이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마그네슘은 단순히 혈당뿐 아니라 혈압과 신경 안전계도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아시죠? 마그네슘이 풍부하면 혈관이 이완되어 혈압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신경 자극이 과도하게 전달되지 않아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마그네슘을 몸의 다스림을 맡은 지휘자라고 표현합니다. 혈당, 혈압, 수면, 근육까지 동시에 조율해 주니까요. 물론 여기에도 아직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와 당뇨 예방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보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당 변동이 확실히 덜 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과학적 증거와 실제 경험이 교차하는 부분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 호박씨 한 줌을 드신다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당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바로 마그네슘을 몸속에 공급하고 계신 겁니다. 작은 알맹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순간이지요. 이제 마그네슘과 함께 호박씨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섬유질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완충 장치가 바로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섬유질이 만드는 혈당 완충 작용 밥을 먹고 난 뒤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몰려오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많은 분들이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듯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가장 든든한 안전벨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섬유질입니다. 호박씨 속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수용성, 불용성, 섬유질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위에서 젤처럼 변해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불용성 섬유질은
장을 자극해 소화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섬유질이 많으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천천히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섬유질은 혈당의 완충장치 같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원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면 당뇨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이미 당뇨를 가진 분들도 혈당 조절이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한국 어르신들의 실제 섬유질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흰쌀밥과 고기 위주의 식사,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 탓이죠. 여기에 호박씨 한 줌은 작은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세 여성 환자분은 항상 변비와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도 자꾸 불안정하게 변하셨지요. 제가 간단히 호박씨를 아침 요거트에 뿌려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다시 만나 뵈었을 때 예전에는 밥만 먹어도 졸렸는데 요즘은 속이 편안하고 잠도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섬유질이 혈당뿐 아니라 장 건강까지 함께 잡아준 결과였습니다. 물론 아직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섬유질만으로 혈당이 완전히 조절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는 큰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임상 경험은 섬유질이 혈당 변동을 줄이는데 분명한 도움을 준다고 보여줍니다. 즉, 약처럼 수치를 확 낮추는 것은 아니어도 매일의 삶에서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확실한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섬유질은 단번에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정량을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바뀌고 혈당 곡선이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지요.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문화적인 흥미거리도 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호박씨를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도 썼습니다. 특히 소화가 더뎌서 속이 더부룩할 때 호박씨를 씹어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이 밝혀낸 섬유질의 역할과 연결해보면 옛 어르신들의 지혜가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호박씨 한 줌을 드시면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혈당이 튀어오르지 않도록 부드럽게 잡아주는 안전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지켜주고 장도 건강하게 만들며 하루의 피로를 줄여주는 작은 완충 장치이지요. 이제 우리는 섬유질에 이어 호박씨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인 단백질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차례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살리고 동시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근육과 혈당을 동시에 잡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단숨에 올라가던 다리가 요즘은 금세 뻐근해지고 1시간만 걸어도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 오지요. 그런데 이 근육의 감소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를 넘어 혈당 조절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이자 소비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중 상당 부분을 근육이 흡수해서 연료처럼 태웁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 창고가 작아지니 혈당이 피 속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지요. 결국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이때 중요한 무기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고 동시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에는 동물성 단백질은 아니지만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의 회복과 유지에 도움을 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식후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호박씨의 단백질은 혈당 관리와 근육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저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66세 남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체격은 크셨지만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특히 식후 혈당이 심하게 출렁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생활 습관은 간단했습니다. 하루 한 줌의 호박씨와 가벼운 근력 운동. 2달 뒤 다시 검진을 하셨는데 혈당의 변동폭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다리에 힘이 붙는 느낌을 말씀하시더군요. 단백질과 운동의 시너지가 몸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만큼 근육 합성에 효과적이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령층에서 단백질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충분히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 호박씨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부담 없이 채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호박씨 단백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호박씨 한 줌은 단백질로 근육과 혈당을 잡는 동시에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선물하는 셈이지요. 제가 종종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라는 것은 자동차 운전과 비슷합니다. 섬유질은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속도를 줄이고 단백질은 엔진을 튼튼하게 만들어 연료를 잘 소모하도록 돕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차가 매끄럽게 달릴 수 있지요. 호박씨는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제공하는 귀한 식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식탁이나 간식에 호박씨를 곁들이신다면 단순히 혈당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지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작은 알맹이가 몸속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단백질에 이어 호박씨 속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기름이라고 하면 나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지방은 혈관과 혈당을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메가 지방산, 혈관을 지키는 방패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기름진 고기, 튀김 요리, 포화지방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혈관을 막고 살을 찌우는 주범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지방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혈관과 혈당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지방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호박씨 속의 오메가 지방산입니다. 호박씨에는 주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 소량이지만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습니다. 이 두 지방산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인슐린이 세포에 잘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즉, 혈당이 안정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메가 지방산이 단순히 혈당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년기에 흔히 겪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에도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니 결국 혈당과 혈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 여성 환자분은 늘 손발이 차고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불안정했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지만 간단히 드실 수 있는 호박씨를 권했습니다. 2달 뒤 찾아오셔서 아침에 덜 피곤하고 혈압도 조금 안정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작은 변화가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다만 학계에서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은 많이 먹으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노년층은 오메가3보다 오메가6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는 식단을 가지고 있기에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호박씨를 통해 적정량의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면서도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으로 오메가3를 보완해 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오메가 지방산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혈당 관리와 함께 치매 예방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 연구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예방법은 아니지만 뇌 혈류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쓰다 보면 녹이 슬고 좁아집니다. 그런데 오메가 지방산은 수도관 안을 부드럽게 코팅해 주어 물이 원활히 흐르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박씨 한 줌이 바로 그 윤활유의 공급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호박씨를 챙겨 드신다면 단순히 혈당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심장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방패가 쌓이고 쌓여서 큰 병을 막아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박씨의 여러 영양소가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얻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드는 순간을 함께 그려보시지요. 작은 습관, 큰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혹은 저녁 산책을 꾸준히 하는 습관. 작은 것 같지만 몸과 마음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호박씨 한 줌을 챙겨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작은 간식 하나일 뿐인데 꾸준히 이어가면 혈당 곡선이 달라지고 하루의 컨디션이 새로워집니다. 호박씨를 먹는다고 해서 당장 다음 날 혈당이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식후 졸음이 덜해지고 오후에 밀려오던 피로가 줄어듭니다. 이어서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검진할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요? 이분은 늘 나는 당뇨전 단계인데 약 먹기는 싫다라며 생활습관 개선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점심 후 커피와 과자를 대신해 호박씨 한 줌과 물 한 잔을 곁들이라는 것이었지요. 석 달 뒤 다시 검사했을 때 HbA1c 수치가 소폭 내려갔고 무엇보다 식후의 졸음이 확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도 놀라워하면서 이 정도면 평생 해볼 만하다고 웃으셨습니다. 이렇듯 건강은 큰 수술이나 고가의 약물 치료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몸속 깊은 곳까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서양 속담에도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박씨 한 줌도 바로 그런 작은 반복의 힘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나는 호박씨를 먹으니까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돼 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호박씨는 혈당을 돕는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호박씨는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만 던져놓으면 꺼져버리지만 나무와 바람이 함께할 때 따뜻한 불이 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식품 하나가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죠. 맞습니다. 호박씨 한 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와 임상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면 혈당과 건강은 조금씩 안정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호박씨를 챙겨 드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 요거트 위에 뿌리거나 점심 후 간식으로 씻거나 저녁 죽 위에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의 혈당 수치와 몸의 활력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호박씨를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박씨를 먹는 올바른 방법. 호박씨가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섭취법이 바로 효과를 결정짓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급적 소금과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는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듬뿍 뿌리거나 달콤하게 가공한 호박씨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은 혈압을 올리거나 불필요한 열량을 더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생호박씨나 기름을 쓰지 않고 약간만 구운 형태를 고르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한 줌, 약 2차 30g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손바닥에 살짝 올렸을 때 넘치지 않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면서도 체중 증가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음식에 곁들여 먹기를 권합니다. 아침에는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뿌려 드셔도 좋고 점심에는 샐러드 위에 토핑처럼 올려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죽이나 밥에 살짝 섞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이렇게 식사의 일부로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넷째, 씹어서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호박씨는 단단해서 대충 삼키면 영양소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꼭꼭 씹어서 삼키셔야 단백질과 지방,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충분히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실제로 호박씨 기름을 따로 짜내 먹는 문화도 있지만 씨앗을 씹어 먹을 때 얻는 섬유질과 포만감은 그만큼 크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박씨는 약이 아닙니다. 간식처럼 즐기되 매일 일정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71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 호박씨를 간식처럼 드셨는데 3달 뒤 공복 혈당이 조금 내려가고 무엇보다 밤에 배고픔이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치아가 좋지 않은 분들은 껍질째 먹을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껍질이 제거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간혹 호박씨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계에서는 호박씨가 반드시 혈당 수치를 낮춘다는, 결론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먹는 것이 혈당 변동성과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고탄수화물 식단이 많은 환경에서는 호박씨 같은 고단백 고섬유질 식품이 균형을 맞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호박씨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호박씨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유불급, 너무 많이 먹으면. 옛말에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당해야 합니다. 호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줌 정도는 혈당 안정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칼로리입니다. 호박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손바닥에 올릴 만큼의 한 줌이 약 150차, 80kcal 정도 됩니다. 만약 하루에 두세 줌씩 드신다면 밥 한 공기를 추가로 먹는 것과 비슷한 열량이 됩니다. 체중 관리가 중요한 분들에게는 과잉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지요. 두 번째로는 소화 문제입니다. 호박씨에는 섬유질이 많아 장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복부 팽만감, 가스, 심한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이 껍질째 많은 양을 드시면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호박씨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합니다. 이는 분명 장점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배탈이나 미네랄 균형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중독 수준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영양제를 따로 복용하는 분들은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건강을 위해 호박씨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거의 반 봉지를 드셨습니다. 처음엔 배가 든든해 좋다고 하셨지만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섭취량을 줄여 하루 한 줌으로 조절하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몸은 곧바로 반응을 보여준 것이지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일 부분이 있습니다. 호박씨는 지방 함량이 높은 만큼 보관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받거나 오래 두면 산패가 일어나 맛이 떫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좋은 음식도 상한 상태로 먹으면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호박씨 섭취에 대해 적정량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루 얼마가 최적이냐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로 2인 33자, 즉 작은 손 한 줌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이 정도면 혈당 안정과 포만감을 얻으면서도 체중이나 소화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루 한 줌, 많지도 적지도 않게 꾸준히 이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박씨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다른 건강식품과 함께 조합했을 때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호박씨가 다른 슈퍼푸드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박씨와 다른 슈퍼푸드의 만남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하나의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 우리 몸도 여러 영양소가 조화롭게 작용해야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합니다.
호박 씨 역시 단독으로도 뛰어나지만 다른 슈퍼푸드와 만나면 그 효과가 한층 더 커집니다. 첫 번째로 어울리는 대표 슈퍼푸드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호박씨를 뿌려 드시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더해져 한 끼 식사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학회에서는 아침 식사로 오트밀과 견과류를 권장하고 있는데 호박씨가 그 중에서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이들 역시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호두와 아몬드는 호박씨보다 섬유질이 적은 편입니다. 이때 호박씨를 함께 곁들이면 섬유질의 균형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짝인 셈이지요. 세 번째는 콩류, 특히 두부나 검은 콩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이 많아 혈관 건강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질이 다양해지고 근육 합성과 혈당 안정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제가 아는 72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두부 샐러드 위에 호박씨를 뿌려 드셨는데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한결 편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입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호박씨를 곁들이면 혈당 조절과 함께 면역력 강화까지 더해집니다. 시각적으로도 예쁘고 맛도 좋아 노년층이 즐기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 슈퍼푸드 조합이 혈당 조절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한 가지 식품만 먹을 때보다 다양하게 조합했을 때 식사 후 혈당 반응이 더 완만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몸은 여러 영양소가 어우러질 때 가장 안정적인 리듬을 찾는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호박씨는 혈당 관리라는 무대에서 바이올린처럼 맑고 섬세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오트밀, 견과류, 콩, 베리류가 함께할 때 오케스트라가 완성되어 더욱 웅장하고 따뜻한 음악이 흐르게 됩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다른 슈퍼푸드와 만나 몸속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오트밀 위에 호박씨와 블루베리를 함께 올리고 점심에는 두부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고 간식으로는 호두와 함께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혈당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박씨와 다른 슈퍼푸드가 함께할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사실뿐 아니라 실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호박씨를 생활 속에 도입해 변화된 분들의 경험담은 숫자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과학은 말하지만 경험이 더 크게 말한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연구 결과나 통계 수치가 있어도 실제로 내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만큼 강력한 설득력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건강을 지켜주는 건 의학 교과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체감하는 작은 변화다. 호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남성 환자분은 늘 혈당이 요동쳐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은 아직 필요 없다고 했지만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해 하셨지요. 제가 간단히 권한 건 점심 식사 후 커피와 과자 대신 호박씨 한 줌과 물 한 잔을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씨앗이 뭐 대단하겠어 라며 시큰둥하셨지만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밥 먹고 나면 예전처럼 졸음이 쏟아지지 않아요. 오후에도 머리가 한결 맑아요. 혈당 검사 수치도 조금 안정됐지만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여성 환자분은 당뇨 전 단계였지만 약을 먹기에는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에 요거트와 함께 호박씨를 곁들이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만나 뵈었을 때 아침에 속이 편안하고 공복 혈당도 예전보다 덜 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보다는 본인이 느끼는 몸의 가벼움이 훨씬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호박씨가 직접 혈당을 낮추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문화적으로도 호박씨는 흥미로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호박씨 까먹는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는 작은 즐거움을 은밀히 누린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박씨를 다시 들여다보니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점이 새삼 놀랍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쌓아가는 습관 속에서 자랍니다. 호박씨 한 줌은 그 습관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에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몸을 위해 어떤 작은 씨앗을 심었을까? 호박씨 한 줌이든 10분의 산책이든 그것이 내일의 건강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 전체를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작은 알맹이로 여는 큰 변화 저녁, 햇살이 창가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의 분주함이 잦아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인 작은 접시 위에 호박씨 한 줌이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한 간식이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의 혈당과 혈관, 나아가 노후의 삶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을 바라봅니다. 약을 바꾸고 병원을 옮기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으려 하지요. 하지만 정작 몸을 가장 든든히 지켜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호박씨 한 줌은 바로 그 상징과도 같습니다. 작은 알맹이지만 꾸준히 이어갈 때 몸은 조금씩 달라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몇 주가 지나면 식후의 무거움이 줄어들고 몇 달이 지나면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 더 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을 때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더 편안한 표정을 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수치가 좋아진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몸이 가볍고 일상이 활기차다는 느낌이지요. 물론 호박씨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이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채소 한 접시, 20분 산책,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이 함께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진실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건강은 병원 안이 아니라 집에서 시작된다. 식탁 위에 작은 선택, 간식으로 집어든 한 줌의 씨앗, 그것이 결국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부터 호박씨 한 줌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하루를 지켜주는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쌓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씨앗을 심듯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이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키워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